자, 개장 초에 저도 많이 흥분을 했고, 흥분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도 뭐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을 기준 잡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에, 하이닉스의 신고가,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이제 신고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기준을 잡아보고 뭐 이렇게 대처를 할 건데,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등락률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등히 높고, 사실상 하이닉스도 그렇게 뭐 변동률이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의 성장, 글로벌 경기가 다 성장을 한 거죠. 사실상 성장을 한 거고, 인플레이션 효과 굉장했던 거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률이 높긴 합니다만, 전체 추이 추세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도 기초 소재죠. 반도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거의 뭐 대부분의 산업이 반도체 들어갑니다. 자, 하이닉스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내보내고요. 그것이 이제 연동이 돼서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다시금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12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 요인을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2만 9천 원이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자가 잘못 나갔네. 11만 8,300원으로 18만 8,300원. 뭐 그렇게 올라와야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를 뭐 11만 9,500원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300원으로 내보낼게요. 300원이 고점이었고, 그 300원 공방에서 이제 한옥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전체 시황 그리고 매매 기준,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이제 포스코 DX든, 오늘 뭐 영상 하나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포스코 DX도 문자는 오지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에 계셔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하고, 또 하이닉스를 당연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11만 9,300원 넘기면 또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라는 부분을 설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흐름인데, 뭐 9,400원이든 9,500원이든 어느 가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300원으로 잡아서 발송을 해드린 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가격에 드렸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지금 거래가 11시 15분인데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150만 주입니다. 다행히 시장은 이제 오늘 갭상승 나온 그 시점, 그 흐름으로 눌려졌다가 다시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강세는 당연히 1600, 1700, 1800, 2000 다 넘어간다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2600, 2700, 2800, 3000 넘긴다고 봐요. 그 넘긴다고 보는 관점인데,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150만 주가 변동성이 더, 지금 3%잖아요. 변동성이 뭐 5%, 7% 이렇게 나오려면은 사실 거래량이 개장 초부터 더 터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장 초에는 거래가 터졌어요. 개장 초에는 거래가 터져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가 거래가 빵 터지면서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오늘은 그럼 IT에 집중하자. 당연히 포스코 DX 들여다 봐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포스코 DX가 2차 전지 연동돼서 밀리는데 수급도 개선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만은 지금의 기준에서 뭐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하이닉스 부분에 뭐 문자 발송하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고, 12만 원대 초반에서도 매수가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 단위에서 계속 매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위로 신고가 12만 9천 원 신고가가 나온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는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임이다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 쪽에 연동된 흐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발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의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 요인 또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요인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제 돌리는데 요게 하이닉스의 흐름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을 다 잘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방송 또 야간 방송에 하이닉스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갈 거고 다시 12만 원 공방을 향해 가고 있고 12만 원 공방 나올 걸로 보여지죠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어제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뭐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 08월 28일의 기준이죠. 28일 전일 기준이니까 28일 기준에 엔비디아의 요 차트 보시고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의 이제 월봉의 흐름 좀 놓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신고가의 기준이지만 하이닉스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의 기준에서도 하이닉스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돼요. 여기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흐름이 되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2015년 그 12월 2015년 12월 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엔비디아는 74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600%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겼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뭐 6위, 미국 기준에서는 5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원고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좀 올려주시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다음에 실적 부분 오늘 원고에 좀 업 좀 해주세요. 시가총액 그래서 시가총액 부분에 2차 전지 전략도 볼 거니까. 그럼 요렇게 이제 월봉으로 다 보셨는데 요 기준하고 이제 하이닉스 기준 보시면 되잖아요. 하이닉스 기준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가 월봉의 기준에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수급 범위까지 이제 월봉 주봉 다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은 이제 주봉에서 좀 잘라서 놓고 보고요. 2015년 12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요 차트하고 요 차트 여기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의 기준하고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차트의 기준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더 요번 요 고점에 이제 흐름이 찍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등락률만 여기 600% 여기는 얼마요? 367%.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덜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2배 움직이면서 흐름인데 엔비디아의 그 시가총액 기준 설정 잡아준 것처럼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하고 테슬라의 시가총액하고 이런 거 잡아줬잖아요. 테슬라 그 포스코 DX 쪽에 기준을 잡아주면서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똑같이 좀 표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뭐 좀 없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야간 방송 기준에서라도 가지고 갈 거니까 그리고 이쪽의 움직임이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를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자 그래서 포스코 DX 쪽 보시면 요 내용 요거 있죠. 요 테슬라 요거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이 만들어 주세요. 결론은 하이닉스 부분하고 요 월봉 차트를 잘라 드릴 테니까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부분 차트를 각각으로도 넣어놓고 비교 차트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 차트나 이런 걸로 보면 좋긴 한데 지금의 기준은 예전에 그 우리가 차트 넣어드릴 때 원고 작업하시는 분 기억나시죠? 요거 예를 들어서 두 장을 넣어놓고 이렇게 반틈 줄여가지고 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밑에는 하이닉스 혹은 뭐 위에가 하이닉스 밑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교 차트로 좀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낮장으로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하나씩 넣어준 이후에 비교 차트 하나씩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도 차트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 자르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 자를 텐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률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2015년부터 2배 정도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 기준이 전체 추이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29일에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9일 11시 23분 벌써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주봉도. 그렇게 해서 주봉에서는 개인 누적 수급까지 그 부분은 올해 기준에서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 쭉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 PPT가 우리가 6월 9일자가 마지막 만든 건가요? 8월 24일 날 월봉 주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8월 24일 날 월봉하고 요 월봉하고요. 그다음에 요 주봉 흐름의 기준인데 요걸 그림을 차트를 똑같이 좀 또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자르면서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에 12만 2,500원 그 이후에 월봉은 24일 날 거 뭐 그대로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주봉을 이제 잘라서 좀 놓고 볼 텐데 자, 요 기준에서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변동량 어차피 이제 전체 그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을 잡게 되는데 이제 지금 기준은 하이닉스를 좀 집중해서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머지 쪽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연동폭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 이 고점을 넘길 때에 그러니까 12만 9천 원의 고점을 지금 넘기길 바라고 있는 거고 요게 넘겨지면 말 그대로 뭐 소형주처럼 훅 하고 들어 올려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소형주처럼 막 쫙쫙 뻗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윗부분에 이제 이 11만 원 선에 대한 뭐 지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요 종가가 10만 9,200원이에요. 근데 요 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앞전 차트에서는 11만 원을 좀 놓고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이후에 5월 말에 갭상승 나온 그 흐름 이후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추이 추세가 여전히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급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 올해 들어서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 요 원고 자료에는 기존처럼 누적 수급이 얼마인지 이게 4%예요. 굉장히 많은 수급입니다. 4%의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4%. 그래서 4%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뭐 상당한 매수입니다. 그 52.5%가 외국인이고 33.9%가 대주주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86%, 86.5%가 외국인과 대주주, 기관들 물량 그리고 개인들 물량들도 개인들 물량이 어떤 형태의 물량이 될까요? 개인들 물량이 결론은 중장기 투자의 물량인 거지 그게 단편적인 물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했을 때 하이닉스의 지금 매집 부분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3위여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또 차별화가 돼요. 그런 내용들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거래량 부분 주간 단위의 2천만 주 최소 범위 요거는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하루에도 5월 말에 1,100만 주씩 터졌거든요. 하루에 1,000만 주씩.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어제 오늘 거래가 이제 뭐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수목금의 거래를 제대로 터트리고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12만 원 선이 이제 기본적인 또 심리적인 라인이라고 한다면 요 라인들을 다 넘겨야 돼요. 그래서 갭이 유지된 공간의 기준에 하이닉스를 이제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말 그대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설정해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만 9,500원, 10만 9천 원이라고 기준 잡고 뭐 9만 5천 원이면 얼마예요? 14,000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2만 뭐 9천 원 저 라인의 설정 범위까지 1차적인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이제 저점 부분을 설정을 하고 놓고 보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저점 부분을 어디로 잡을까요? 요 정도 범위로 잡을까요? 아니면 요 자리로 잡을까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의 그 저점 범위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 저점이 얼마? 76,700원. 요 저점이에요. 73,100원. 뭐 요 라인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몸통까지만 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75,000원으로. 오케이. 그럼 75,000원 기준까지의 흐름을 갭에 대한 설정 범위로도 끌고 갈 수 있다. 결론은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수급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그렇게 해서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의 수급, 앞전 고점을 넘길 때의 수급, 그러니까 요 수급 범위가 뭐 옆으로 당길까요? 요 옆으로 당겨놓고 요 자락에 고점 범위가 형성돼 있는 기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수급이 돌파되면서 요 앞전 고점을 넘긴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 당시에 이제 95,000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수반되고 OMA, 20MA 거래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이후에 고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요 고점, 그죠? 요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이 다시 여기로 잡혔단 말이에요.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요 수급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발 영향 부분이 이 5월 달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하이닉스 부분에 기존의 주봉, 기존의 월봉, 그리고 기존의 24일까지의 외국 기간 매집, 요거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방송 원고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월봉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이 차트 부분 양봉이 적산병이 나오고 지금 뭐 여기서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와 있어요. 고점 대비 13만 원, 그러니까 12만 9천 원 찍고 11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서 11만 원 중반까지 내려와서의 흐름인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월봉 하나 가지고도 저거를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등락률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적산병의 흐름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돌리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엔비디아하고의 비교 차트,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 차트 2장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형성이 되죠.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의 고점과 요 수급 범위의 흐름, 그리고 요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이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 당연히 거래가 수반되는 OMA, 20MA를 넘기는, 그 다음에 다시금 고점을 형성하는 기준이 요 자락의 기준이 되고, 요 고점이 여기까지의 흐름을 고점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요 고점을 넘긴 게 다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요 고점을 넘겼다. 근데 이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급, 누적 수급이 얼마?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 캡처하고 깔끔한 그림 하나 드릴 테니까 누적 수급 범위의 설정 범위를 막스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흐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거래도 수반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라면 당연히 앞전 고점 넘기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거하고
또 뭐 녹화 방송 보면서 차트 보시는 거하고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그리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그림만 보시는 분들은 아예 예? 그림만 보시는 분들. 나머지 분들 뭐 하세요? VVIP 방에 차트 올려놨으면 VIP 방에는 안 올리나? 지금 영상도 뭐 하나도 없잖아. 영상 자를 것도. 원고 작업을 같이 해서 그래요? 응? 주봉. 일반 방에도 다 뿌려주세요. 무료 방에도. 이 상태에서 지우고 다시 박스를 잡아 드릴 테니까 매집에 대한 수치는 저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갭에 대한 수치 범위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갭에 대한 수치 범위는 이렇게 요 기준하고 요 기준 그렇게 해서 75,000원 기준하고 어차피 최고점이 가려지네요. 이렇게 여기다 놓을게요. 75,000원 그리고 109,000원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목표를 기준을 잡습니다. 당연히 이고점을 넘긴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129,000원을.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을 잡고 요 기준에서 갭에 대한 부분의 흐름하고 매집에 대한 흐름하고 두 가지를 다 여기다 이제 매집 기준 박스 넣어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월봉 기준은 이제 기존의 월봉 차트 원고에 넣어주시고 오늘 거 넣어주시고 저 월봉 차트 방송 화면 있으면 방송 화면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본 하나를 같이 원본은 안 넣어도 되겠다. 장 끝나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부분의 설정 범위, 요 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을 지난번에도 설정을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렇게 요 높이만큼의 흐름 요 부분을 7월 18일 날짜에 하이닉스가 있긴 있는데 매집에 대한 목표치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치 부분이 8월 24일 날 설정해 놨던 부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고 이 부분 캡처해서 이것도 그대로 원고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만원, 15만원까지의 설정 범위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하나 더 자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갭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주봉 벌써 35분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분. 그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갑자기 매직 개선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주시고요. 요 그 8월 29일 기준에 11시 35분 기준에 설정 목표 주가는 그 오픈 안 하는 거 아시죠? 텍스트 문자는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목표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X 쪽도 이제 어제 갭에 대한 목표치 급진 갭을 넣어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급진 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력 하이닉스의 급진 갭 목표 주가 계산 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로 설정을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75,000원 하단 기준을 75,000원 그리고 상단 부분을 일단 109,000원 기준으로 설정이 잡히는 거죠. 109,000원 마이너스 75,000원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남아요? 34,000원이 남나요?
34,000원. 그러면 109,000원 플러스 단순 논리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뭐 수십 년 동안 이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저는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14만 3천 원이 일단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 위에 갭을 돌파시키게 되면은 뭐 더 높은 가격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정중앙 선생님도 이제 슬슬 그 하이닉스에서 과실을 우리가 이제 수익을 제대로 주력해서 잡아가야 되겠죠. 여전히 IT 쪽의 기준은 우리가 비중을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9월 포트폴리오 전략 꾸릴 때에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 24일 거까지 해서의 그 전략 기준 자료 범위들 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월봉은 이제 5장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든지 할게요. 좀 충분히 이 주봉 기준의 매집 그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충분히 보신 거고, 12만 원 안착되고 나면은 이번 주가 됐든 또 다음 주가 됐든 충분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IT 쪽의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좀 당당하게 강력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하이닉스 쪽이 제가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생각하건데 하이닉스 쪽이 3%의 강세 너무너무 좋은데 거래도 제대로 안 터지면서도 12만 원까지 쉽게 올라오잖아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지금 수준이 아닌 더 터지는 뭐 1,0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최소 500만 주에서 700만 주 최소 그 정도 터지면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개장초에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사실상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나머지 IT주들의 연동폭을 당연시해서 놓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만 강세를 띄워준다면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 합류하고 싶어요. 그리고 VVIP 전화번호 바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VVIP 전화번호 바꾸시려면 빨리 바꾸셔서 바뀐 번호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셔가지고 뭐 솔직하게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 수익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니까 넘어오셔서 함께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 전략 부분을 올려드립니다.